이 앞에서 우리가 듀얼 포뮬레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왈셔스타인 디스턴스에 대해서 이제 오리지널 정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었죠. Primal form of 왈셔스타인 디스턴스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었고, 이 상황 하에서 바로 계산을 못했죠. 못하겠죠. 왜냐하면 요 감마라고 하는 게 컴플렉시티가 높기 때문에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어렵다. 그러면 요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었느냐? 어떻게 하지? 이거 인피멈이네. 인피멈은 옵티미제이션이잖아. 그럼 옵티미제이션이니까 이거는 옵티미제이션의 프라이멀 문제로 봐도 되겠네. 혹시나 그러면 듀얼이면 우리한테 좀 더 좋은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듀얼을 보게 됐던 거죠. 그래서 듀얼에서 필요하는 뭐 예를 들면 여기서 필요한 정의들을 다 했어요. 이제 문제 정의를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A 매트릭스에 대해서도 앞에서 정의했죠. 이게 A 매트릭스인 거죠. A 매트릭스인 거고 그 다음에 B는 무엇이었습니까? B는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이었죠.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은 결국에는 이렇게 옮기고 난 다음에는 마지널 디스트리뷰션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것에 대한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입니까? PR, Real Dataset, 누군가 이미 줬겠죠? And P Generating Dataset. 요거는 뭐 페이크 얼마든지 샘플링 하겠죠. 그래서 몬테카를로 샘플링 해가지고 이 디스트리뷰션을 만들어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예, 여기 또 C가 있죠. C는 뭡니까? 이동하는 디스턴스를 줄여라 라고 하는 거죠. 이동하는 디스턴스를 줄여라 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 포뮬레이션을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나름대로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관측을 좀 해봐야 되겠죠. 어떤 관측을 할 거냐면은 자, 듀얼 문제로 포뮬레이션 했을 때 우리한테 좀 어렵거나 그런 면은 없을까 라는 것들을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겠죠. 여기 보시면 요 B라고 하는 게 사실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의 컨캐터네이션이에요. 그거는 앞에서 우리가 알아봤죠. 어디서 알아봤습니까? 요 왈셔스타인 프라이멀 폼에서 요 B라고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여기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에 여기까지는 PR이야, 여기까지는 PG야라고 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컨캐터네이트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좋다는 겁니다. 왜 좋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미니마이즈 X라고 하는 거는 셀 와이즈 되어 있잖아요. 한 번 더 볼까요? 요게 셀 와이즈 되어 있잖아요. XI, YJ, 셀 와이즈로 되어 있으니까 조인트 스페이스 감마의 하나하나 셀에 대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가 되게 넓다는 거죠. 예를 들면 5개 있으면 5, 5, 25 요만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이 디시전 베리어블이 B 스페이스로 줄어들었으니까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것으로 보여요. 어디에서요? 맥시미제이션에서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에는 C라고 하는 것은 조인트 스페이스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었는데 디스턴스고 그 다음에 그 디스턴스에 매치업되는 X, 얼스 무빙한 양을 총 매스로서 X가 표현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마지널 디스트리뷰션과 그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에 매치업되는 무엇인가의 F 펑션으로 표현될 수 있겠다. 혹은 FG 펑션 요 밑에 있다시피 FG 펑션으로 표현될 수 있겠다라는 것까지는 동의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잠재적으로 위협 인자인 거는 무엇입니까? 실제 오브젝티브는 나이슬리 컴플렉시티를 다운시켰으나 이 서브젝트 요 파트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하겠죠. 이 부분이 과연 우리에게 호의적일까? 그러면 별 수 없이 이거를 상세히 뜯어볼 수밖에 없겠죠? 상세히 뜯어보자는 겁니다. 그럼 상세히 뜯어보면 이 Y 트랜스포즈로 돼 있어가지고 그렇지 이것을 쭉 이렇게 하면 여기 Y가 사실은 어떻게 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실 Y가 요래 Y가 있을 거라는 얘기인 거죠. 여기가 Y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F, R에 해당되는 거 G는 G에 해당되는 거 요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F와 G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fx1, fx2 fx3 다다다다다 fx5 gx1 다다다다다 gx5 뭐 y라고 합시다. 노테이션이 그러니까 y5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음과 같이 ATY니까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해가지고 C는 여기서 뭐였어요? C는 디스턴스였죠. 그래서 요것과 요거를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해가지고 C라고 하는 요 디스턴스보다 작아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디스턴스는 항상 어때요? 디스턴스는 항상 0보다 클 거예요. 왜냐하면 디스턴스니까. 자, 그러면 여기 가만 A 매트릭스와 Y의 하는 인터랙션을 보자는 겁니다. 가만 보면 항상 실렉팅하고 있어요. 어떻게 실렉팅하고 있느냐? 요렇게 계산해서 요렇게 곱하기 하면 1이 되지 않습니까? 1, 1, 1, 1, 1, 1, 1, 1, 1, 1. 항상 F 어떤 셀과 G 어떤 셀을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니까 덧셈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F 무엇인가, G 무엇인가, F 무엇인가, G 무엇인가, F 무엇인가, G 무엇인가, F 무엇인가, G 무엇인가, F 무엇인가, G 무엇인가를 덧셈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하나 셀렉션 하거나 하나 셀렉션 하나 셀렉션 하나 셀렉션 하거나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은 사실은 다양한 디스턴스에 의해서 리미팅 되고 있으나 그 디스턴스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었고요. 여기서 가장 작은 디스턴스는 무엇이냐? 다이아고날이다. 그래서 다이아고날 0 이하인 형태대로 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겠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일반적 일단 구조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럼 요거는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요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나 어떤 경우에 대해서 I equal J인 상황 하에서는 그러면 요거는 0이 되어 버리더라. 0보다 작아져 버려야만 되더라. 라고 하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0보다 작아져 버려야 된다라는 일이 생겨난다.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말인즉슨 요것은 at the optimality FG는 equal 0라고 하는 상황을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수님 항상 이퀄러티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LP 문제이고 어딘가 컨스트레인트 어딘가에서 이제 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결국엔 솔루션이 등장하겠죠. 그러면은 그 여러 솔루션의 가정들 상황 하에서 다음과 같은 이 이퀄러티를 만족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컨스트레인트보다 강한 컨스트레인트예요. 왜 다른 컨스트레인트보다 강한 컨스트레인트일 거냐고요? 왜냐하면 i와 j가 서로 달라진 상황이 되면 di, j는 어떻게 될 겁니까? 0보다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합쳤을 때 0 이하가 된다는 게 가장 강한 컨스트레인트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장 강한 컨스트레인트를 부여해 보자는 겁니다. 부여해 보면 equal 0가 될 거고 f와 g 사이에 다음과 같은 서로 관계가 성립된다. 마이너스 관계가 성립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게 만족된다고 하면 이 내용도 만족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 맞습니다. 다이아고날의 가장 강한 컨스트레인트에서 제시된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을 어디에다 임포즈 시키느냐? 요 밑에와 같이 임포즈 시키는 겁니다. 여기는 F는 마이너스 G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요 ATY C보다 작다에 임포즈 시키면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이 구조적인 특징을 파악해가지고 알아낸 것이죠. 그래서 요 ATY 속에다가 다음과 같이 FF라고 하는 형태대로 똑같은 형태대로 넣어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 들어가는 이 변수는 여전히 스틸 유지가 됩니다. 여전히 동일한 이미지 스페이스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했던 이미지들이 샘플링 되는 스페이스에서 하는 것이죠. 하지만 Pgen에서 Pgen에 대해서 디시전 베리어블 하던 것들을 G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을 그냥 같은 펑션을 써도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컨스트레인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결국에는 이 f 펑션의 특징에 대해서 이것은 표현하고 있어요. f 펑션이 어떻게 돼야 된다?
어떠한 위치 두 군데를 뽑아냈을 때, 어떠한 이미지 두 개를 뽑아냈을 때 이것의 f 펑션의 아웃풋 차이가 얼마 이상은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만 더 씌워보자면, 여기에 대해서 요렇게 씌워보자면, 요렇게 씌워보자면, 이 모습은 우리가 수학하시는 분들, 뭐 통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잘 아는 리시츠 컨티뉴어스 컨스트레인트와 동일한 형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f 펑션에 대해서 레귤러라이즈를 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무엇을 생각 안 해도 된다? 요 subject to 파트를 생각 안 해도 subject to를 만족시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컨스트레인트 분석을 통해 가지고 알아낸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리시츠 컨티뉴어스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리시츠 컨티뉴어스가 무엇인지 잠깐 돌아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